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른 아침 토요일을 깨워드릴 수익삭스리 진행의 이혜림입니다. 다음 주에는 주요하게 봐야 할 이벤트들이 많은 편입니다. 먼저 현지 시간 미국에서 26일, 27일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자이언트 스텝, 얼마 전만 해도 이 물가지수에 대한 우려감으로 100bp 인상까지 얘기가 됐습니다만 75bp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잡히지 않고 경기 침체는 우려되고라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자, 오늘 아침 뉴욕 증시 흐름은 좀 약세로 확인합니다. 특히 스냅발의 약세에 스냅발 충격에 하락, 나스닥 지수가 1.87%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다우지수는 137포인트가량 하락한 31,89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드앤푸어스 지수는 37포인트 하락한 0.93% 약세로 3,96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스냅의 주가가 39% 이상 폭락하면서 그 관련된 기업들이 약세를 나타냈고요. 다음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 기업에 대한 경계감이 큰 편입니다. 자, 코스피 흐름 볼까요? 이번 주에 대체로 반등을 시도하고 양호했던 증시가 금요일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강 후약을 나타내며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폭을 키우며 2,400선을 내줬는데요. 안정을 찾나 싶었던 원달러 환율도 5원 이상 오르면서 1,313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 코스닥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약세는 6월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나타낸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공명정주의 주식삭스리와 함께 하시면요, 이번 주의 증시 분석과 함께 다음 주를 철저하게 대비를 할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공명정주위원만의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02786-1022, 1023번 두 대 전화 열려 있고요.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메시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함께할 공명정주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난주보다는 좀 나은 한 주라고 좀 명명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뉴욕 증시는 좀 하락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제 지난주 좀 뭐 장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려 볼 텐데요. 일단 이제 지난주 이 메타버스 초강세 흐름 이 부분이 좀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이 신한인터텍, 요즘 급등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벌써 한 80% 가까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 갑자기 이제 자이언트 스텝 하니까 뭐 금리 인상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죠. 이 종목이죠. 바닥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급등세가 좀 이뤄지고 있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앞으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역시 애플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하반기 이제 신작 출시가 이제 새로운 기기 출시가 이제 기대감이 남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이제 관련 업종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두 번째로 이 바이오주들이 급등락이 좀 이뤄지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일단 바이오주 중에서도 이제 면역 항암제, 에스테큐브 뭐 급등 랠리가 한번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일동제약이라든지 일동홀딩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치료제 승인이 이제 보류, 뭐 연기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일단 급락세가 나타나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런 이제 급등락이 나타날 수 있는 코로나 관련주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지난주부터 해서 뭐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위에서부터 좀 경계를 좀 했거든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긴 하는데 생각보다 신규 감염자 수가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걸리신 분들의 한 97%가 첫 감염자, 재감염자 비율은 아직은 2-3%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오미크론 걸리셨던 분들이 2-3월 달에 많이 있는데 아직 좀 면역력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코로나 확진자 추이는 지켜보되, 일단 지금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너무 집중적으로 보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6월 달쯤인가 이제 창투주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들을 이제 한 1개월 전부터 이제 서서히 좀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뭐 대성창투가 상한가를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에이티는 인베스트 같은 경우가 또 급등이 나타난다든지, 그만큼 이제 앞으로 하반기 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모비라이 상장도 지금 인텔이 하반기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IPO 활성화 이 부분이 이제 본물 터지듯이 터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장이 이제 좋아지면 이제까지 연계했던 기업들이 이때다 싶어서 이제 줄줄이 이제 상장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창투주들이 그만큼 이제 수요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월요일에 조금 눌려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또 여러 주요하게 봐야 할 경제 지표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회의까지 봐야 할 것들이 참 많네요. 어떻게 한마디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다음 주 이제 싹쓸이 전략 좀 한마디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는 다음 주 애플이 옵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가 오는데요. 그만큼 애플이 뭐 이번에 봉쇄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썩 안 좋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이번 2분기보다는 하반기 신작 기대감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 내년 초쯤이면 메타버스 기기를 준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하반기 애플, 삼성도 이제 로봇의 출시가 임박돼 있죠. 8월, 이제 7월 달 지나갑니다. 8월 달 이제 로봇 출시 가능성도 있는 상태에서 이재용 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8.15 광복절 사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역시 하반기 대규모 M&A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역시 삼성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차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아이오닉 6가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9월 달이면 드디어 판매 돌입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 이슈 이런 부분들을 주시하시면서 역시 반도체, 메타버스, 로봇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하반기 모빌의 상장도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만큼 역시 자율주행까지 해서 이런 업종군들을 잘 아마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신규는 저가 매수 기회를 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는 이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고 8월 달을 준비하는 달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8월 3일 날은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제 예정돼 있는데 이미 백악관에서 재반박을 했거든요. 증산 합의를 이뤄낸 게 맞다. 8월 달 잘 봐라. 라는 관점에서 백악관에서 사우디의 얘기를 재반박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있지 미리 뭐 사전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우디 쪽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오펙 플러스의 회원국들을 무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이제 8월 초반에 증산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제 10일 안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가 중국 관세 완화 카드를 잘하면 또 발표할 수도 있죠. 왜? 10일 안에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부터 흘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7월 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8월 달을 준비하는 달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신화인터텍 저희의 종목 가운데 7월 종목 참 잘 가는 그 모습입니다. 자, 메타버스와 관련한 종목이고요.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이쪽으로 좀 하반기를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와 연관해서 잠시 후에 9시에는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부터는 또 이와 관련한 기법 강의도 여러분들께서 토요일 아침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예, 오늘도 주식 싹쓸이 밑보싹 기법 강좌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역시나 제 이제 관심주 중에서 6월 달에 월간 베스트 1등을 만들어준 종목들을 좀 설명드리고 앞으로 또 움직일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를 설명드리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가지고요. 일단 지난주부터 움직였죠. 좀 더 강하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된 메타버스 관련주 수혜주를 분석한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항상 주식은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된 기업을 제가 항상 주목하시라 그러죠. 그리고
항상 시장에 지금 현재 이슈가 나오는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지만이 역시 움직이는 종목들, 그래야지만이 뭔가 이슈와 함께 강한 상승세를 이제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6월 달에 아마 굉장히 강추를 했던 이 종목 기억하실 거예요. 신화인터텍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때 721선 돌파, 전형적인 싹쓸이 기법에 해당되죠. 일단 이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가 2,500원대에서 이 효성화학이 최대 주주로 있죠. 이미 2020년 코로나가 위기 터질 때 2,500원대에서 13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2019년도 때 이미 대표이사가 4만 주 정도가 4,000원대에서 초중반대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벌써 최저 바닥에서 잡았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200%에 가까운 상승률이 이제 이뤄질 시점인 것 같고요. 바닥에서가 아니고 조금 더 위에서 721선에서 돌파할 때 잡았으면 그때쯤 잡았으면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돌파 안착을 할 때 봤으면 한 7, 80% 되는 거죠. 그만큼 바닥에서 이렇게 MACD가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스토캐스틱 지표, 투자 심리도를 보는데 제가 항상 먼저 봐야 될 게 뭐라고 하나요? 첫 5일선 회복하는 날, 그리고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 지표가 터닝하는 날, 그때가 원래 급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확인을 하려고 하면 721선 돌파하는 거를 보고 나서 확인 매수 관점에서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제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오느냐,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투자 심리도가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오면 이미 조금 늦어요. 이미 침체권을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늦거든요. 마지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 이때 이 싹쓸이 기법으로 싹쓸이 했다라고 하면 지금 6월 달은 뭐 어떻게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6월 달에 1등을 가져다 준 종목으로 이 신화인터텍이 일단은 꼽혔죠. 그래서 일단 일봉 차트 그때가 이제 급소였는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월봉이 지난달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죠. 저는 그 부분에 주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돌파를 하면 지난달에 월봉 추세 돌파, 이번 달 5개월 이평선 눌림목 조정 줄 때 이번 달에도 매수 기회를 줬었어요. 왜? 5개월 이평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추세를 돌파하면 그 다음 달 눌러줄 때 보는 거거든요. 그 가격대가 3,700원대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MACD가 이제 막 지난달부터 상승 기조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 올라오죠. 근데 MACD를 곰곰이 한번 보겠습니다. MACD를 보시게 되면 지금 막 과열권에 있나요? 과열권에 있었던 시점은 2010년도 때, 이때에서 이제 꺾일 때, MACD가 이 꺾일 때,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 이때 2009년도 때, 10년도 때, 이때가 이제 과열권이었고요. 2008년도 금융이 터지고 나서 이때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 50 이상으로 올라올 때, MACD 막 상승 기조로 전환될 때, 이때는 여기예요. 막 대박 터지려고 했던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때처럼 이렇게 쫙 올라간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차트 위치를 봤을 때는 그때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그때 위치랑 너무 지금 판박이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차이점을 둔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상 최대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상 최대 거래량이 있고요. 그때는 효성화학이 최대 주주로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효성화학이라는 최대 주주 대기업의 계열사로 편입이 됐다는 부분이죠. 그때는 신사업, 뭐 메타버스 쪽의 얘기는 안 나왔죠. 대신 그때는 뭐 LCD 쪽, 뭐 이런 쪽,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스마트폰, 이제 지금 OLED 필름도 삼성전자 공급을 하는데 지금은 뭔가 메타버스와 더불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통합 플랫폼,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마트 글라스 이런 쪽 필름을 공급할 수도 있다,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더불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때보다 더 좋은 위치가 아닌가. 왜? 저는 이 거래량을 주목하거든요. 한 가지 공통점을 보면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되고 대박이 터진 종목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 1998년 IMF 이후에 삼성전자가 그랬죠. 엄청난 사상 최대 거래량이 바닥에서 수반되고 나서 결국에는 10년마다 10배씩 지금 100배 올라왔어요. 20년 동안 100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도 때 그때 당시 바닥에서 어마어마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백 배가 올라왔습니다. 네이버가. 거래량이 터지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가느냐는 천지 차원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신사업을 확대하면서 산업혁명 관련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은 뭔가 조금 더 큰 상승세를 노려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신한인터텍도 주시를 하시면서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누군가는 이제 막 위로 올라갈 때 막 추격 매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2,800원대에서 3,000원대 초반대에서 강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죠. 때를 사는 거죠. 대신 지금도 중장기는 늦지는 않았기 때문에 역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렸던 2,800원, 3,000원대에서 보신 분들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제2의 신한인터텍을 노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메타버스 신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하나 준비해왔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RBW죠. 이 RBW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외바닥, 쌍바닥, 그리고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될 때 이때 베팅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부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점을 돌파를 하니까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하죠. 원래 이렇게 첫 5일선 회복하는 날, 요 날이 두 번째 매수권입니다. 하단 추세 근접할 때 신규 매수권, 그리고 두 번째 매수권. 그리고 나서 쭉 상승세를 노리는 거죠. 이미 중장기 이평선을 다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 RBW 같은 경우에도 최대 주주,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30억을 했고요. 컴투스 위지역 스튜디오를 대상으로 해서 200억 이상의 3자 배정 이슈. 그 단가가 16,000원대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16,000원대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귀였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16,000원대가 마지막 저가 매수권이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RBW 같은 경우 대신 자사주 매입 단가가 2만 원대예요. 18억 정도. 자사주 매입 단가 지금 21,000원, 2만 원.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만큼 회사에서 2만 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건 그 가격대도 일단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바닥에서 쓰리바닥 시현하고 대량 거래 시현될 때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대표이사와 더불어서 또 제3의 믿을 만한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믿을 만한 기업에서 대량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 1년 동안 보유해서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신뢰성 높은 수급이 들어온 거죠. 예전부터 컴투스에서 투자한 기업들은 좀 크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나왔어요. 위지역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바닥 대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몇 배, 한 10배 가까이 날아갔나요? 만 원대 부근에서는 한 5만 원, 거의 한 5배 가까이 날아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RBW도 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메타버스 신사업을 위해서 컴투스가 투자를 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왜 컴투스는 이 메타버스에 올인한 기업이거든요. 거의 조 단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기업에서 선택을 했다는 거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 이 RBW 같은 경우도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저 위에서도 한번 대량 거래가 시현됐습니다. 2021년도 11월 달. 그런데 저 위에서 고점 대비 반토막에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첫 5개월의 평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꼭대기로 보이시나요, 혹시? 저는 꼭대기로 안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바닥에서 이제 첫 5개월의 평선 회복되고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안 올라왔어요. 연속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3개월 동안 조정받고 첫 양선이에요. 지난달 음봉을 감싸는 양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닌 말로 지금 메타버스라는 게 삼성, 메타플랫폼스, 구글, MS, 애플 신작들이 지금 새로운 기기들이 줄줄이 나왔나요?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재료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메타버스가 지금 막 엄청나게 실생활 속에서 지금 많이 사람들이 대중화됐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미 실생활 속에서 대중화돼 있으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지금은 그렇게 핫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새로운 거를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 세력이 들어오는 기업들, 실적이 이렇게 급증하는 기업들, 그리고 차트가 아직까지 선반영돼 있지 않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잘 보셔야지만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RBW도 제가 지난주 설명드린 만큼 앞으로 꾸준하게 잘 보시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좋은 종목이 아닐까. 대신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요. 항상 지지권을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종목 AS 시간에도 지지권도 제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6월 월간 베스트 1등 그리고 M10W 지금 현재 연간 베스트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기법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참 좋은 공부와 또 다음에 매수, 매도 하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요, 주식 싹쓰리와 함께하는 하이라이트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02-786-1023번 두 대 전화 열려 있고요.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로 상담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가와 비중과 종목 이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전화 연결로 직접 시청자님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부터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소리가 나쁘지 않은데 어떤 종목인지 예, 궁금합니다. 위메이드 매수가 비중이요? 10만 원에 10%요. 10만 원이고요. 10%. 네, 비중이 많지는 않은데 매수가 10만 원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언제쯤? 한참 됐죠. 이거 수익 보고 다 뺐어야 되는데 안 빼가지고. 네네. 수익이 한번 났었는데 그 반만 이후에는 빼고, 반만 빼고 반을 안 뺐어요. 반을 뺄 그 타이밍을 좀 놓치셨군요. 자, 그러면 비중 10%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참 좋을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전화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제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 위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좀 게임 관련주 중에 하나거든요. 이 P2E 네. 게임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이제 가상화폐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미르포 이제 신작 기대감도 좀 나왔다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핫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대신 이제 앞으로 이제 증시가 좀 살아나면 오히려 또 이제 앞으로 가상화폐가 좀 활성화되면 좀 이제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 차트가 좀 안 나오는데 제가 다시 음성으로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지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 지금 싹쓸이 기법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721선 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721선 이 싹쓸이 기법은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에 국내 한인이 이제 펄즈상이라고 탔죠. 수학의 뭐 난제를 풀어서 주식의 난제를 푼 게 아닌가. 그만큼 이 721선 부근은 굉장한 발견이거든요. 이 라인대에서 제가 굉장히 바닥을 많이 짚어드린 경우도 많이 있고 이 라인대에서 지수 바닥, 뭐 종목 바닥 너무나도 많아요. 수십 개, 수백 개가 포착을 했다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럼 지금 투자자분은 10만 원대라고 하면 저 위에서 여기서 투자한 거거든요. 그런데 721선은 5만 원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권이 5만 원대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차트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그럼 10만 원대에서 혹시나 떨어지면 반토막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721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10만 원대에서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썩 좋은 매매 방법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왜? 이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하면 원래 대량 거래가 시작되고 이제 2021년도 8월 달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8월 달 3만 원대에서 그때 정배열 초기로 들어갈 때 막 매매를 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걸 보고 10만 원대에서 아마 언제 하시는지는 제가 자세는 모르겠지만 막 올라가서 20만 원대까지 올라갔죠. 그래도 또 매도를 안 하고 10만 원대에서 중간에 막 흐르다가 만약에 중간에서 이 되돌림 반등 줄 때 매매를 했다. 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주식은 정배열 초기일 때 막 밀주국면일 때 펼쳐질 때 매매를 해야 되는데 낙폭과 반등성을 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대에서 8월 달에 했어도 안 좋은 거고 그렇다고 2022년도 지금 2월 달에 했어도 안 좋은 패턴이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언제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그냥 2021년도 8월 달에 하든지 처음에 그때 막 밀주국면 초기 하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721선까지 내려왔을 때 2022년도 7월 달 이 빨간색 라인선하고 이제 이격이 거의 안 벌어져 있잖아요. 딱 붙어 있잖아요. 이럴 때 매매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 5만 1,0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일단 보유주만 보유를 하고 있다가 증시가 8월 달 정도면 또 증시 흐름이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6월 달은 바닥을 시현하고 7월 달은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반등을 시도하다가 운이 좋으면 이제 8월 달부터 조금 더 강한 흐름이 좀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8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너무 유행이 너무 지역상이 심하다. 그러면 또 이제 4분기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얼추 이제 고비는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5만 1,000원대 지지권 그리고 10만 원대까지 좀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일단 본전 부근에서 무조건 배도 기회를 누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대신 이제 단기 저항권은 61선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일단 7만 8,000원대까지 바라볼 수도 있겠죠. 앞으로 5만 1,000원대 강력한 지지권 꼭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이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5만 1,000원 이탈하지 않는 한 보유. 지지권 강력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겠고 10만 원에서는 매도를 하는 거를 좀 권하네요. 지금 10% 반항이니까. 시청자님 도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꼭 본전까지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도 한 번은 이익을 보셨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물량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있으셨는데 그건 다행입니다. 참 변동성이 굉장한 종목이죠. 막 2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6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래서 참 매도의 타이밍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삭스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 문자 메시지입니다. 4271님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21,235원에 30%입니다. 비중이요. 16,350원이 지난 금요일에 종가고요. 향후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추매를 해도 되는 걸까요? 또 손절해야 되는 걸까요?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2008년도 때 좀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태양광 관련주를 좀 움직였거든요. 2008년도요. 예, 2008년도. 예, 그만큼 이 태양광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이 지금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주로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너무나도 좋아졌어요. 그때 제가 볼 때는 그때 대표이사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태양광은 어느 정도 접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게 신의 한 수 아니었나, 신의 한 수가. 지금 이제까지 태양광 업황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대신 실적이 작년도에 말도 못하게 좋아요. 주당 순이익이 3,000원 정도 나왔을 정도니까 파가 5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 5, 6배.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데 1분기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일단 주당 순이익 5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잠깐 이제 기업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최근 들어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 이미 주성 엔지니어링은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니었고 꼭대기에서부터 흐르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썩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왜 나쁘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있냐면 실적은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 이렇게 하단 추세 부근에서 지금 이제 근접을 하는 위치거든요. 이 하단 추세랑 별로 그렇게 이제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잖아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왔죠. 21선을 이제 막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 한 가지 또 단점은 있어요. 이 삼성 쪽에 좀 밉보였든지 삼성 쪽이랑 거래를 거의 안 합니다.
LG 쪽이라든지 해외 쪽에 눈을 돌렸어요. 대신 기술력은 좋아서 그런지 그래도 수주는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적이 급증해요. 근데 앞으로 이 삼성을 빼놓고 다른 기업하고만 거래한다. 그렇게 썩 제가 볼 땐 성장성이 또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 하단 추세 지지권이 14,000원대 부근이에요. 이제 앞으로 14,000원대 부근을 제가 볼 땐 지지권,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8,000원대 후반, 19,000원대 부근이 단기 저항권. 그리고 21,000원대, 지금 매수 단가가 21,200원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21,200원, 400원대는 그 라인 때는 뭐 그렇게 막 저평가 매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 때는 좀 경계권, 일단 매도권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1,000원대, 아까도 제가 이 721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펄즈상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 라인대에서 봤다. 11,000원대. 근데 만약에 22,000원대, 22,000원까지 올라간다. 야, 그럼 100% 가까이 수익이잖아요. 만약에 11,000원대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만약에 기회를 잡는다.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21,000원. 그러면 100%를 먹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22,000원까지 올라가봤자 본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22,000원대에서 매수를 한 게 좋은 종목이긴 한데 때를 사는 거죠.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때를 사는 거기 때문에 저라고 하면 제가 왜 관심 있게 안 봤냐. 721선, 11,000원대까지 안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한 거예요. 거기까지 떨어지면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고 안 떨어지면 안 한다. 이 부분을 앞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게 되면 훨씬 더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 721선을 중요하게 설정을 해서 매매 전략을 임하시면 오늘 문자 주신 분은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 있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배워가는 게 좋은 종목도 중요하지만 때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근데 이분은 좀 그 부분이 아쉬운데 721선을 꼭 염두에 두고 매매 기법에 사용하시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로 시청자님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삼성출판사요. 삼성출판사입니다. 매수가 비중이요? 48,000원에 25%요. 48,000원에 25%. 최근에 흐름이 삼성출판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48,000원이라는 매수가는 꽤 되신 걸까요? 네네, 한 거의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가량 되셨어요. 1년. 네. 6년이요? 1년. 1년가량. 네. 그러면 1년가량의 마음고생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흘러내리는 상황이에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냥 회복할 수 있을. 회복할 수 있을지.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때를 사는 거에 네. 좀 적합하지 않았나, 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떤가요? 예,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지금 일단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재료 매매예요. 아기상어 아시죠? 제 아들도 어렸을 때 아기상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핑크퐁. 예, 핑크퐁이죠. 핑크퐁도 있고 아기상어도 있고. 근데 이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이 스마트 스터디라는 기업의 상장, 나스닥 상장 기대감 때문에 들썩들썩거린 거거든요. 그만큼 이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가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 당장 뭐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거를 논하는 기업이 아니고 그 나스닥, 이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에 상장을 할 수 있느냐, 국내 상장을 추진하느냐, 언제 상장을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꿈틀꿈틀 거리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마 지금 시청하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721선. 이 종목의 매수권은 어디였느냐? 2018년도 때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매수권은 이때예요.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때만 매수하는 거예요. 이때만.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죠. 잘 보실 거예요. 지금 4만 원대에서 매수를 했다는 건 여기 위에서 추격 매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48,000원이거든요. 48,000원이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추격 매수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 차트를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 차트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는 길은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초행길이나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의존하면서 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절대적으로 거의 의존하죠. 그러다 보니까 뺑뺑 돌려도 어쩔 수 없죠. 거의 의존하는 수밖에 없죠. 모르는 길은. 그래서 이 삼성 출판사도 723 이 부근에서 급소를 노려야 되는데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 대신 재료가 끝나지는 않았어요. 스마트 스터디가 뭐 나스닥에 상장을 아예 다 하고 이 재료가 다 소멸되고 끝난 건 아니고 나중에 또 상장 기대감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대신 기약이 없다는 거죠. 이 회사의 뭐 관계자가 아니라고 하면 언제 상장을 추진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의 막 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전 저점 부근 22,000원대에서 강력하게 지지받고 올라왔거든요. 앞으로 이 라인 때는 절대 깨면 안 되겠죠. 주식은 전저점을 깨고 역배열 초기로 내려가면 지하실까지 또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럼 여기가 강력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들어 강력한 저항권이 이 부분이었어요. 3만 원대 중반대 정도에서 강력하게 자꾸 저항을 받고 밀리고 저항을 받고 밀리고 그러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차트를 꼭 제가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인대에서 돌파하게 되면 4만 원 이상에서 일단은 4만 원 이상은 아무리 스마트 스터디가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큰 가격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4만 원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 기회를 꼭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더 펼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삼성출판사에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네, 또 네. 다음 종목으로 또 연락 꼭 주시기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메시지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8630님, 네, 요새 아주 이슈가 여러모로 있는 일동홀딩스입니다. 33,000원에 15%의 비중이고요. 지난 금요일에 종가가 26,000원대네요. 일동홀딩스가 이제 4거래 연속 최근에 이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엊그제는 뭐 하한가를 나타내기도 했고 좀 기대감으로 이번 달 초만 해도 좀 컸는데 이렇게 저 변동성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일동홀딩스도 제가 좀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 왜냐면 저는 이제 치료제, 이 셀트리온도 이제 치료제 개발에 포기한 마당에 일동홀딩스가 이제 일본 제약 회사랑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다. 저는 그렇게 뭐 일단은 뭐 그래도 신뢰감을 갖지는 않았거든요. 약간 보류됐죠. 연기되고 대신 뭐 다시 이제 추진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낙담하기는 좀 이런 것 같긴 하고요. 대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항상 경고 종목 지정이 되게 되면 일단은 더 이상 크게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일단 경계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투자자분이 또 강한 부분이 뭐냐면 경고 종목이 지정됐는데도 추가 급등을 노린 거,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를 제가 또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2022년도 3월 달이죠. 이 빨간색 721선 제가 오늘 계속 수도 없이 설명드립니다. 이 라인대에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쭉 상승세를 노리는 거고요. 그때 매수를 안 했다. 그런 다음에 쭉 내려온 다음에 721선 최대한 근접을 하고 다시 5일선 회복하는 이날 2022년도 7월 6일 날, 7월 5일 날 이때 하든지 막 올라가는 거를 보고 상한가를 이제 치니까 추격을 한 거죠. 잠깐 상한가를 맛보다가 그러다가 악재 나오니까 쭉 곤도박질 친 거거든요. 이거는 안정적인 매매가 아니에요. 723 부근에서 도전을 하든지 대신 업종 선택도 그렇게 썩 좋다라고 저는 볼 수는 없어요. 왜? 제가 항상 그러죠. 아무리 대박이 터진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진짜 크게 뭔가 불확실한 부분이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이게 폭락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접근하지 않는 거거든요.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뭔가 리스크가 엄청 잘못됐을 때 크다. 손실이 너무 크다. 그러면 그 사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든지 처음부터 아예 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기업들이 어떤 신사업을 할 때 리스크가 어떠냐 이것부터 조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이 있어요. 성공하는 것보다도 리스크가 얼마만큼 더 크냐. 그래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럼 그 사업을 시작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이오들은 바이오 업종 자체가 그래요. 리스크가 신약 개발의 거의 성공 확률이 거의 0.000%이기 때문에 전무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면서 앞으로 지지권 이제 이전 저점 깨지면 안 돼요. 25,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권만 보유하다가 반등 시 본전 부분 이상에서는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추격 매매로 안정적인 매매가 아니었던 걸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25,000원의 지지권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요. 저희 싹쓸이 종목도 함께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시간인데요. 삭스리 포착 종목입니다. 자, 주간 방송 또 주식 삭스리 그리고 무료 방송에서 제시가 된 종목들 AS 해드리는 시간. 네, 오늘도 모두 주식 삭스리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종목부터 볼까요? RBW 저희 앞서 기법 강의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월요일에 매수 이뤄지고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거의 최고가 부근에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자, 좋은 소식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 3주 연속 성공하는 것 같아요. 예, 예. 3주 연속 설명드린 종목 대성공이죠. 지금 RBW도 지금 17% 가까이 올라왔는데 메타버스 관련주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지지권이 지금 22,200원이에요. 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던 고점이 2만 원대 초반대이기 때문에 지난주도 거기서 강력하게 자꾸 지지를 받고 올라오죠. 2만 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앞으로 일단 3자 배중 유상 증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중장기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고요. 지금 26,000원대에서 또 단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26,000원대 돌파부를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RBW 벌써 수익이? 라는 놀라움을 주시는데 맞습니다. 3주 연속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도 지난주 종목이 지지난주에도 그 3주 전의 종목이 한 주 동안의 흐름이 정말 거의 지금 3주 연속 성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 지난주 종목 가운데 또 코프라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확인해 볼까요? 이 코프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6%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코프라 같은 경우가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 재료도 있고요. 애플카 수혜주로도 볼 수도 있고요. 현대기아차 쪽의 협력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기아차 실적 너무 좋게 나왔죠. 코프라 1분기도 실적 너무 좋게 나왔거든요. 앞으로 2분기 아닙니다. 내년도가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죠. 왜? 지금 하반기 BGF 에코바이오를 자회사로 100% 편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합병 가능성도 있는 만큼 BGF 에코바이오 올해 하반기 공장이 국내 최대 친환경 플라스틱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 이 실적이 자동차 쪽이랑 더해진다라고 하면 올해보다는 내년도, 내년보다는 내후년도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코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 돌파하고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지권은 6,400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저항권 7,300원. 돌파하게 되면 저 8,500원대까지 추가 반등을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6,400원대가 지지권 설명을 드렸는데 솔직히 여기가 깨져도 저는 또 6,000원대 부근 초반대나 그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를 또 늘어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대표사가 50억, BJF 그룹에서 50억이 또 대표사가 3자 배정 유종이 들어왔고 최대 주주가 역시 최대주 법인 BGF 그룹이 5,900원대에서 200억 이상 3자 배정 유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그마치 2만 원대에서 1,500억이 들어온 기업이에요. 그만큼 3,000억 가까이 BGF 쏟아부은 기업이거든요.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 삭스리의 7월 신화 인터텍입니다. 6월에 월간 베스트 뽑히셨잖아요. 예, 근데 예. 또 7월에는 또 신화 인터텍으로 또 예. 월간 베스트 되지 않나라는 예. 기대가 되네요. 앞자리가 2번이나 바뀌었었는데 네, 축하드려요. 예, 6월 달에 좀 장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도 신화인터텍이 거의 신화 창조를 했거든요. 8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은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신용 물량은 급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만 어떻게 보면 약간 횡보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마지막 판단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그냥 월요일날 급등하는 게 그렇게 썩 좋은 패턴은 아닌 것 같아요. 소폭 반락 반등 요 정도만 이뤄지다가 다음 주 중반쯤부터 좀 움직이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4,2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재료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과열권이다라고 하면은 그때 신호를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좀 진행 중이라는 판단이고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7월 4일에 제시가 됐던 에코플라스틱입니다. 2,730원에 매수가 되었고요. 네, 상승률 16.85% 최고가 기준. 자, 확인해 볼까요? 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아이오닉 6 수혜주죠. 아이오닉 6 다음 주부터 사정 예약을 좀 받는데요. 무엇보다 9월 달부터 출시될 예정이죠.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2,790원에 역시 최대 주주가 280만 주를 대량으로 유중에 참여하면서 자사주 매입도 들어와 있는 만큼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지지권이 2,700원대 중반대 부근인데요. 그 라인대가 이탈되면 매도하시겠습니까? 최대 주주도 2,790원대에서 280만 주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2,600~700원대에서 보신 분들은 설사 전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겁먹을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기대감이 있고 내년도까지 기대감이 있는 만큼 왜?
아이오닉 5 로보택시에도 역시 앞으로 차세대 자율주행 전기차죠. 거기도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도 4,000원대까지도 열어놓고 접근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종목 AS 해봤습니다. 자, 이제 추후볼 세 종목도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어떤 AS를 해드릴까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어떤 쪽을 예의주시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이번에 좀 반도체를 좀 설명 드려보려고 해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 제주반도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 멀티칩 패키지 개발 팹리스 업체죠.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 설계 업체가 별로 그렇게 없거든요. 거의 사실상 유일한 것 같은데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됐어요. 1분기 주당 순이익이 무려 400원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게 좋게 나온 거예요. 그만큼 이제 화이자 백신 용기에 반도체를 공급한다 하반기부터 화이자 하반기 변이 백신 수억 개 생산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하반기까지 재료가 있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출한다. 굉장히 좋은 재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차트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봉상 스리바닥 액션했죠. 그리고 720선 돌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를 오전 9시 M10W 공개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M10W 6월 월간 베스트 1등 방송 바로 9시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공개된 첫 번째 종목은 제주반도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옵티시스라는 종목인데요. 옵티시스요? 지난주 예. 메타버스가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옵티시스도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주도주 관점에서 움직였는데 너무 좋아요. 단점이 없어요. 실적도 급증하고요. 저평가돼 있고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옵티시스 같은 경우 세계 최초로 광링크 개발 핵심 기술을 모두 갖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세계에서 유일해요. 그런데 실적도 좋아. 재무 상태도 좋아. 차트도 좀 바닥권에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M10W 오전 9시에 제가 들어오시게 되면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번 주에 이미 많이 올랐는데 괜찮나요? 라는 질문 있으시죠? 자, 그 해결을 9시에 공개방송에서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번에는 이제 자율주행 쪽을 설명드려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반기 모비라이 상장이 임박돼 있거든요. 지금 잠깐 연기된 것 같은데 하반기 장이 좋아지면 분명히 상장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가 애플, 구글, 그리고 애플, 구글의 자율주행, 이 인포테인먼트 이제 플랫폼 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기술력도 좋고 현대기아차 쪽의 1차 협력회사죠.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앞으로 하반기 모빌아이 수혜주 관점에서 실적 급증하면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전 9시 공개방송, 온라인 공개방송 M10W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제 모트렉스로 자율주행까지 가장 주요한 가격 전략은 무료 공개방송 9시에 시작하는 방송을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증이 증폭된 것 같아요. 예. 일단 무엇보다 지금 이제 M10W 지금 오전 9시에 꼭 참여하시고요.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MTN 밴드를 들어오셔서 검색하셔서 9시부터 함께하는 그 방송에서 가격 전략과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이 공부하시면 저희 하반기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모읍니다. 저희 오늘 함께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7시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식 싹쓸이. 싹쓸이.